이제 일간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알아야 되셨냐면은 저 5가지. 원령이 시키는 나인지, 용신이 시키는 나인지, 격국이 시키는 나인지, 육신이 시키는 나인지, 오행이 시키는 나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의 모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이 시키는 거는 시간 관리하는 나, 그쵸? 용신이 시키는 거는 재능 관리니까 업무를 잘하는 나죠. 그리고 격국은 직업 관리를 잘하는 나. 그리고 육신은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나가 되고 오행은 모든 사물, 만물을 관리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중에서 원령이나 그 오행, 용신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주어진 것들이죠.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기서 정말 나를 찾으려면 뭐예요? 용신에서 희귀신이 있어야지, 희신이 있어야지 그에 맞게 활동하는 나가 되는 거죠. 어, 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격국을 움직이게 하는 상구신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5개가 다 있으면 좋겠죠. 5개가 없는 분이 인구의 8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20%가 저 중에 또 하나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월령, 그다음에 오행, 용신은 뭐냐면 자연이 시킨다 그래서 그것들은 용신에 대한 희심만 있으면 그걸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육신하고 격국은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음.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20% 안에 저 하나를 행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원령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용신은 잘해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업무 관리는 있는데 격국이 발달이 안 하면 신분이 높지가 않죠. 이분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승진을 못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령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용신이 발달돼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육신이 또 발달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육신은 재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사람 사이에 관계도 잘해야 돼? 라고 말하면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만약에 다 하신다 그러면은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짜서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80%도 그나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실 때 일단 저 중에 나는 어떤 게 발달된 나인지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사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나는 어떤 게 발달되어 있는지. 두 분은 지금 오미월생이라 격운에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신의 유무 두 분 다 상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직업적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재능형까지 들어가면 업무적인 것까지, 실력적인 것까지 또 업그레이드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운에서도 찾지만 사주 원극에 내 사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간에 신왕, 신약을 하는데 왕세와 강약 구분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세는 신왕, 강약은 신약 개념이에요. 그쵸? 왕세라는 게 왕이라는 게 뭐예요? 빛난다. 그쵸? 힘이 세다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쇠는 그쵸? 활용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저번에 배울 때는 뭐예요? 왕이 있어야지 쇠가 있는 거죠. 쇠만 있으면 신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왕과 왕세에서 각각의 신왕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빛난다. 쇠는 뭐예요? 이제 힘을 썼으니까 쇠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쇠는 힘을 쓴 게 아니라 내가 빛난 다음에 노쇠해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쇠해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미 힘을 다 썼으니까 은퇴했다. 물러난다 그래서 태상환 같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이 뭐예요? 물러났잖아요. 태상왕이 물러났으니까 그동안의 경력상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이런 걸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앙은 뭐예요?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거죠. 그 행동적이고 지식적이에요. 수의 신앙은 그거에 비해서는 뭐예요? 물러났지만 뭐예요? 경력이 많이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식보다 뭐가 발달했겠어요? 지혜가 발달했겠죠. 여기 지금 단순 인성과 식상이 매치된 개념이 아니네요. 그 개념으로 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세에서 왕이 이제 뭐가 있어요? 인성과 비겁, 근황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천간, 지장간에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지금 신앙했다. 천간에 우리가 저거를 일간 입장에서는 생화받는다, 생화한다. 인성 입장에서 생화하는 거죠. 인성 입장에서는 설화시키는 거고, 일간 입장이니까 생화받는 거예요. 그죠? 인성이 천간에 있으면 뭐예요? 준비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뒤지로 인성이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면 준비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쓰기만 하면 돼요. 준비 배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뭐라 그러냐면 학교 갈 때 우리가 천간에 인성이 있는 분들은 나 오늘 이거 배우러 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의 상황은 갔더니 선생님이 이거 배우래. 다른 이미지가 생기시죠. 그러니까 천간의 인성은 뭐예요? 준비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죠. 지지의 인성은 준비된 게 있으니까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천간에만 있냐, 지장간에만 있냐, 둘 다 있냐. 근데 둘 다 있으면 둘 다를 잘 쓰려면은 사주가 기후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으면 누가 줬는데도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성으로 뭔가를 준비할 때도 스스로 준비하는지, 그러니까 천간의 인성은 스스로 준비하는 신앙, 지지의 상황은 준비된 것을 활용만 하면 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겁이 있잖아요. 비조로 왕이 있습니다. 이제 비겁이라는 게 항상 뭐예요? 누구랑 협업 같이 하는 거죠. 좋은 것은 나누고 어려운 것은 서로 모여서 뭐예요? 타개해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간에 비겁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실천하고 나쁜 것은 대항하고 물리치는 하나의 팀이 있다.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쵸? 이게 이제 지장 간에 비겁이 있는 걸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이거는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함께 해서 신앙을 이룰래, 스스로 실천해서 신앙을 이룰래가 조금 달라집니다. 항상 뭐냐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둘 다 한다. 근데 기후의 조화가 안 맞으면 한쪽으로 스스로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했다라는 마인드보다는 혼자 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더 크겠죠. 요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한 이제 설화. 얘가 신앙에 들어갈 겁니다. 이 설화는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겨내는 거, 대항하는 거, 이게 이제 식상의 신앙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식상이 있게 되면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서 활동하고 해서 대항하고 실천하고 이겨내셔야 되겠죠. 지장간에 식상이 있는 걸 우리가 휴왕이라고 하죠. 예.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환경에 무엇인가 물리쳐준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건 천간 식상이에요. 내 경험이 스스로 쌓여야 되죠. 지장간의 휴황은 뭐예요? 내 옆에 노세에서 경험이 쌓이신 분, 지혜가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상이 없고 관살이 있으면 뭐 이렇게 관살한테 극 맞았으니까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간에 식상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죠. 약도 내가 스스로 사러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장간에 휴양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청간의 식상은 내가 관살이 아프기 전에 내가 스스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지장간의 휴양은 예방하게끔 누가 약도 먹여주고, 오늘 이렇게 뱅슈도 사다 주잖아요.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미선님 말씀하셨듯이 이 식상의 신앙은 관살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식상으로 관사를 대항해서 신앙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라든지 상황이 있게 되면 식상을 역할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게 심하게 있을 경우, 그쵸?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도식, 상진, 그쵸? 그다음에 파료, 가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오히려 뭘 불러들이냐면은 살을 불러들이겠죠. 위기를 만들어내고 좋은 기회가 아주 잡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인성이 와서 했으니까 아는 척은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식상의 신앙은 뭐예요? 후천적이죠?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죠. 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직접 가서 처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천간에서 있으면 스스로 가서 해야 되고 지장간에 있으면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고. 이게 오늘 하는 신앙, 왕세로서의 신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쇠로서 신앙하시려면 인이 인성이 지나치게 식상을 극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그러신 분들 보면은 한 번 더 현장 가서 점검해야 될 걸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좋은 일거리가 생기는데, 아이, 그깟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이 속에서도 또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예요? 식상은 후천적인 것 같죠? 신앙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 관을 우리가 있으면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강이라는 거는 이제 강약 그러면 활과 화살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근데 강자는 뭐예요? 활과 화살을 튼튼하게, 활시위를 지금 바로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은 활과 화살이 준비됐지만 뭐예요? 그걸 당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활이 날아갈 때 그 깃털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이 적셔지면 잘 못 날아가요. 이제 그런 걸 약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강은 일간이 가서 벤 거죠. 약은 상대가 와서 나를 벤 거잖아요. 그래서 강을 표현할 때 제극이라는 표현을 할 거고 약은 극제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강과 약이 지지해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강이 지지해 있는 거를 수, 약이 지지해 있는 거를 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음. 그래서 뭐 천간에 있어서 좋다, 지장간에 있어서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지장간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알부자나 이런 것들은 지장간에서 많이 찾으세요. 실지니까. 그래서 이제 강이라는 게 제극하다. 우리가 보통 재성을 얘기하죠. 그럼 그걸 뭐 하려고 그래? 가서 취해서 가져와서 다듬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다는 의미가 제일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성을 활동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하고 가져와서 다듬는다. 내 영역을 다듬는 거예요. 내 활동 영역을 천간에 있으면 스스로 만드시는 거죠. 그쵸? 취하는 성격이 천간에 있어야지 더 많이 드러나겠죠. 이러한 속에서 뭐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재주도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식상이 있으면 재주로서 가서 취해 오는 거고. 그쵸? 인성이 있게 되면 재주가 아니라 아까 제그 극제 속에는 그 의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법규를 지킨다, 경쟁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야지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재성을 취할 때. 재성을 봤을 때 인성만 있으면 법규만 너무 지치다가 가서 재주 부려갖고 돈을 못 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식상만 있고 인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서 재주를 부려서 취해왔는데 법규에 안 맞아서 위법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격할 때도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기로 나눌 때 재성이 식상 가면 가서 취해 온다 그래서 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성이 인성으로 가면 뭐예요? 오르려는 특징, 비로 가려고 재물을 취해 오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속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법규란 이런 것들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성이 없으면 뭐예요? 법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거나 이렇게 탈법적인 걸로 취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재성이 지장간에 있는 거를 수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타고날 때 활동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예요? 활동성만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둘 다 있으면 뭐예요? 내가 활동 영역도 만들고 있는 활동 영역에서 또 활동성을 높이시면 됩니다. 근데 기후의 조화가 안 맞으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하려고 할 수 있다. 그쵸? 영역 개척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다 한 거야. 이미 주어진 환경에 있는 것도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규를 안 지키게 되면 나중에 편법, 불법 되면 뭐예요? 제재를 받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가져간다. 차압 들어간다. 이런 표현까지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은 뭐냐면은 재성은 가서 재해서 가져오는 거죠. 약은 극이 먼저예요. 그래서 극재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속에 뭐냐면은 법규와 규정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간에 관살이 있게 되면 우리가 목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간의 재석은 뭐예요? 영역에 대한 자기의 꿈이 있죠. 이 천간의 관살은 뭐에 대한 꿈이냐면 권력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관살이 되면 부와 귀, 둘 다를 가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신약에서는 원래 신약자들이 자기의 목적이 뚜렷하죠. 신앙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심만 셀 수 있습니다. 강약이 없으면. 강약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약이 있어야지. 재나 관에 대한 인식도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신앙하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신앙만 있으면 오히려 자존심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존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한테 모멸감을 줘서도 남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써서라도 자기 자존심을 더 높이 세우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장간에 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주어진 신분이 이미 있는 거예요. 누가 신분을 이런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 천간에 관살이 있으면은 뭐예요?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목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려니까 견뎌야 되죠. 그걸 견디다 보면은 습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이 이루어지는 게 천간의 관살이에요. 지장간의 관살은 그게 아니라 너 이런 직무 맡아. 명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관살이 기후의 조화가 없는 분들이 뭐예요? 과정이나 이런 걸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해의식이 많고, 그쵸? 관살이 지나친 게 아니라 기후의 조화가 안 맞으면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으로 발전이 돼요. 그게 아니면 피해의식이 아니라, 시간 가서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이 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얻게 된다예요. 대신에 견뎌야 되죠. 그 견디는 거를 뭐 인왕에서도 찾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후의 조화에서 먼저 찾으세요. 그렇게 할 마인드가 있는지가 먼저니까. 그래서 이게 남녀를 좀 비교를 하세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강약보다는 왕세가 있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남자는 강약이 천간에 있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가 강약이 천간에 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성이 남성화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남자가 강약이 천간에 없다. 그럼 이제 남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화 되는 거예요. 도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맨날 하던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격 관격으로 태어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이제? 남성화 될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죠. 근데 이제 투관까지 됐어. 그럼 진짜 남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재간이 천간에 투관되면 남성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쟁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쟁. 예, 예. 근데 이런 걸로도 사주 성격 성향도 나오겠죠.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식신격이신데 재관이 천간에 하나도 없거든요. 얼마나 여성 하겠어요. 초식남. 초식남은 아닌데, 아, 진짜 이렇게 뭐지? 누구하고 경쟁이 붙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못 견뎌요, 그거를.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누가 시비 걸면은 또 일단 신앙하시거든요. 자존심이 먼저 앞장서시고, 경쟁은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성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좀 나오겠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임비식은 약간의 경쟁을 하더라도 남성화, 이렇게 전투적 기질은 아닌 게 보이시죠? 네. 응, 응.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회가 없으니까. 강약이라는 제도권화되거나 이런 걸 취해올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여성스러운 모습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임비식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아니죠. 좀 유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차이를 아시면 되죠. 당연히. 이 겁재가 있으면 재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식상이 있으면 재성이 있는 거고 인성이 있으면 관살이 있다. 그렇죠? 신분적 위험이 아니라 실력적 위험을 갖추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사가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예, 예. 누가 주어진 신분이 있다. 재생관이 되면 뭐예요? 그 속에서 내가 영역 관리를 한다든지 조직원을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재생관이 안 되니까 나를 따른 조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관이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명예가 있어요, 재물만 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직함을 줬을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내 조직을 이끌어야지 이러겠어요. 아니, 내가 저기서 어떻게든 월급도 받고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다가 그 사주가 변화가 돼서 상생이 안 돼서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간의 조화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 그 양간, 음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개수일간은 뭐예요? 경금으로 준비하죠. 그리고 간목으로 활용을 합니다. 정화일간은 간목으로 실력 준비를 하고 경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정화는 항상 뭐냐면 상생을 받아야지 실력적 준비. 그리고 또 뭐예요? 상생을 함으로써 정화는 이제 상극이지만 개수는 상생을 함으로써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천간에 있으면 직업적 능력이에요. 지장간에 있으면 직업적 능력이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개수일간인데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 내가 직업적으로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장간에 신금이 있으면은 신중에 경금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대인관계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을목일간하고 신금일간은 항상 뭐냐면은 얘네가 만물로서는 완성된 체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먼저예요. 을목은 병화, 신금은 임수. 그러면은 보호만 받지 말고 네가 보호받았으니까 가서 위기를 타개해서 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한테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어야 되고 신금은 임수로 보호받았으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토일간은 뭐예요? 무토가 있어야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옆에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 보호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게 이제 임수. 병화도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신분보다는 재물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기회에 도전했다가 안 돼서 거의 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임수가 있어야지 무토가 그 보호자적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수일간의 선경, 후갑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선이 없었다 앞에 게. 그러고 나서 뒤에 게 있으면 뭐예요? 활동하거나 공을 세우거나 위기가 왔죠. 준비 안 했잖아요. 보호 없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진. 근데 기토는 뭐예요? 무너졌죠? 되게 몰락이란 표현을 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실력 준비 안 하고 활용하니까 실력 탈진 나죠? 그쵸? 보호자 없이 가서 공 세우니까 과로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것도 탈진이 일어나요. 희귀를 이렇게 그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또 틀려요. 간목은 원래 개수 병화잖아요. 근데 일간이 쓰임새 있으려면 뭐냐면 간목일간은 정화, 경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뭐예요? 용에 가까운 일간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체만 갖추고 쓰임새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간목일간은 정화로 활용할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금으로 그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겠죠. 경금일간은 개수로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목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지 말고 간목은 경금을 위해서 경금을 위한 실력을 만드는 게 정화죠.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으로 간목이 실력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남에게 기여해야 된다는 의미죠. 양가는. 그래서 개수로 그에 필요한 상대에 맞는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 만들려면 간목은 개수죠. 근데 상대에게 쓰임이 있게끔 상대를 위한 실력을 만드는 건 정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과 상대를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요 차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화일가는 뭐 해야 돼요? 을목이라는 걸 보호해서 그들을 경금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을목이 경금으로 변하게끔, 꽃이 열매를 맺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임수일간도 뭐예요? 신금을 간목으로, 열매를 종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일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무토일간은 뭐예요? 기토를 보호해서 임수라는 위기로부터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도 간목일간은 선정, 후, 경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얘네는 재밌는 게 앞에 글자가 없이 뒤에 글자만 있다. 그럼 뭐예요? 그죠? 상대를 위했다라고 결과는 나왔잖아요. 근데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 과장 광고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정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음. 근데 앞에 건 있고 뒤에 게 없어요. 결과가 없죠. 즉, 병화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실력을 갖췄는데 경금이나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안 났잖아요. 그쵸? 그럼 뭐냐면 결과를 낼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간목이나 경금은. 그러니까 앞에 거 준비만 했지 상대에 맞게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그들이 성과를 내는 것까지 인도를 해줘야 인도해줘야 되니까요.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그래서 방치냐, 사기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간으로서의 조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양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까 사기도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아무튼 빈축을 살 우려가 큰 게 양간이에요. 보호 안 해줘도 빈축 사죠. 그쵸? 사기 쳐도 빈축 사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잘못하게 해서 일만 시키고 내가 취해올 수 있는 것도 양간의 특징이에요. 보호 안 해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천간에 있으면 자기 능력, 지장간에 있으면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책임자적 역할이냐, 자기 능력에서의 책임자적 역할이냐, 이게 다르죠. 그럼 이거를 아까 한 왕상 휴수사하고 연결을 해보세요.